봐봐.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해볼 거예요. 연속 확률 변수. 자,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자, 그냥 지금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띄엄띄엄 있었어. 예를 들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었잖아. 맞지?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범위로 나와요. 예를 들면 1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1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의 값을 이 확률 변수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맞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이제 얘는요. 요게 그래서 함수 식으로 정의돼요. 어느 순간의 확률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게 뭘로 해볼까? 3분의 1x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10은 안 되지.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확률인데 미친놈아. 자,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지? 자, 그럼 내가 예를 들면 1부터 2분의 1까지의 그러니까 얘네는 1일 때의 확률, 뭐 2분의 1일 때의 확률 이런 게 없습니다. 오케이? 대신 뭐가 주어진 거야? 범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면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 요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식으로. 너네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연속 확률 변수. 너네 분명히 통과 배웠지? 네. 통과 시간에 뭐 배웠냐면 너네 화학 시간에 오비탈 이런 거 배웠니? 오비탈? 그거 빠졌어요. 빠졌어요. 저희 안 배웠는데. 안 배웠. 아니 그러니까 그 대충 원자 모형 이런 건 배웠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원자 모형에 막 발전 단계 막 이런 건 배우지 않았어? 그거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 8개? 아니 그거 말고 막 뭐 옛날에 처음에는 막 쪼갤 수 없는 원자 모형이었다가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가 맞지? 빅뱅? 아니야. 너는 그래 현준아 고맙다. 그래도 억울하진 않다. 얘는 수학 공부만 안 하는 건 아니었구나. 다 안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억울하진 않구나. 자, 근데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막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게 뭐예요? 현대적인 원자 모델이 이거 그 확률로 표현해놨다. 그래서 막 뭐였지? 아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구름이었나? 양자역학 아니, 얘기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뭐였지? 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중슬리 씨. 아니 그러니까 이중슬릭 그 내용이긴 한데 맞아. 그래서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뭘로밖에 표현할 수 없더라? 확률로밖에 표현할 수 없더라.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러면 이거 사실 연속 확률 변수 생각해봐.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 전자가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뿅 하고 순간 이동하겠니? 아니요.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슬슬슬슬 가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특정 시점에 위치가 어디 있을 확률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니? 맞지? 이게 뭐야? 이게 연속 확률 변수야. 화학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여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화학이나 물리 같은 거 할 때. 오케이? 자, 근데 원래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방금 했던 것처럼 3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위가 주어졌잖아. 그치, 적분하는 거야.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 친구를 적분하시면 돼요. 정적분을. 그럼 저게 3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그렇죠.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혹은 아니 들어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야. 얘들아 이거 뭘 계산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넓이. 그치, 넓이 계산하는 거지. 그럼 1차식이면 그치 3분의 1부터 2분의 1이니까 요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야. 맞지? 네. 요게 1차식이면 이 넓이가 뭐가 돼? 사실 그냥 사다리꼴 넓이 아니니? 네. 요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엔 요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 과정상 너희들 시험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게 그냥 요런 게 있다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름 괜찮은 거지. 자, 평균 이런 것도 다 쌩갈게요. 오케이? 몇 쪽이에요? 지금 여기 방금 291페이지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요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요거 말고 이제 299페이지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정규 분포.
정규분포. 근데 왜 시계 왜 이렇게 이상해? 자, 정규분포 식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어? 개같이 생겼지? 네. 개같이 생겼지? 자, 관심 두지 마세요. 저거 이가 잘 안 나와요. 어? 절대 안 나옵니다. 나 저거 너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체를 난 대학교 가서 처음 배웠어. 이가 그거예요. 자연상수 2, 오일러 상수 2예요. 여러분이 저 식을 애초에 원래 소개조차 안 해줘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그냥 여긴 적어놓은 거야 이 책에선. 알겠지? 아, 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거 시험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다. 그죠? 저걸 적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근데 정규분포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근데 요 가운데가 뭐인 거야? 요 가운데가 평균인 거야. 오케이? 네. 됐어? 네.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요 평균을 기준으로 뭐가 생겨요? 지금 생겨먹은 게 보니까 그렇죠. 얘는 대칭성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되었어요? 저 가운데가 M이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정규 분포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봐. 확률을 구해봐. 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너희들이 저걸 직접 계산하는 건 그냥 불가능해요. 참고 나도 못해요. 나 저거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근사치는 구하려면 진짜 개지랄해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정확한 값이 뭔데요, 선생님? 그래서 그러면 나도 몰라요. 수학자도 근사치밖에 못 구해요. 참고로. 최초로 한번 구해보시죠. 씨발. 이거는 그 증명까지 끝나 있어요. 구할 수 없다. 정확한 값은 구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증명이 끝나 있어요. 쌤이 그걸 반박하면 이제. 어? 쌤이 아니, 증명이 돼 있다고 병신아.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자,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자, 근데 대신에 수학자들이 그래서 얘를 일일이 직접 계산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대신에 뭘 알아내놨냐면 자, 평균과 분산이 1인 정규분포. 자, 평균과 분산이 1인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요 가운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친구들을 어지간한 건 다 계산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저 X축이 뭐예요? 어? X축이 뭐예요? X축이 뭐냐고? X축은 그냥 X축이지 뭔 말이야. 맞아. X축이 뭐 나타내는 거예요? X축이 뭘 나타내는 거냐고? 확률 변수 X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얘는 평균이 얼마? 0. 분산이 얼마? 1인 정규 분포입니다.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놨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평균 0에 분산 1짜리.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계산을 열심히 해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와요. 어딨지? 표준 정규 분포 표? 외우는 나오네요. 당연히 표에 이걸 여기부터 여기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3까지 0부터 1.5까지 0부터 1.7까지 뭐 이런 걸 다 계산해놨어요. 그걸 외우는 건 미친 또라이죠. 그죠? 그런 걸 시키겠니? 아니, 설마 시키겠니 그런 걸? 당연히 정규분포 표는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아시겠죠? 저거 안 주면 그냥 틀리시면 돼요. 나도 못 외웠어. 나도 외우고 있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 1.96이랑 2.54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딱 두 개만 외우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못 외웠어요. 그럼 왜 외우고 계세요? 어? 그건 통계적 추정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여러분도 나중에 가면 2.56, 1.96 이건 외워져요. 근데 아무튼 뭔 말인지 이해는 됐니? 여기까지 이해는 됐니? 왜? 인생. 하다 보면 외워져. 자, 그러면 얘는 기호로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써요. n m, 분산 시그마 제로. 자, 그럼 무슨 뜻이야? 얘는 평균이야. 오케이? 얘는 뭐야? 분산을 뒤에다 적어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A고 분산이 A인 정규 분포다라는 뜻입니다. M 쓰면. 오케이? 뭔 말인지 납득되었어요? 네. 여기까지 납득되었어요? 자, 봐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평균이 0이라 그랬잖아. 그지? 네. 0. 분산이 얼마라고? A 1. 분산이 1. A는 뭐예요? A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다가 뭐 하려고 A로 아. 써는 거. 오케이? 네. 분산이 1인 정규분포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참고 여러분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이 종 모양이 위로 솟구칠까요? 아래로 내려올까요? 위로 솟구쳐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분산이 커질수록. 자, 분산이 무슨 뜻이야? 분산돼요. 평균으로부터 그치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분산이 크면 클수록 더 평균에서부터 어떻게 돼 있겠어? 흩어져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넓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당연히 그 분산이 작다는 건 평균 근처에 더 어떻게 돼 있다는 뜻이겠어? 몰려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솟구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설명해 줘야 되지? 내 기억이 안 나지? 아,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끝도 없이. 오케이? 자,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 저 양의 무한대부터 저 끝에 음의 무한대까지 싹 다 적분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올까? 그게 1입니다. 왜? 확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확률이니까요. 그건 무조건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얘는 무슨 층을 갖는다 그랬어? 대칭을 간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0 또는 평균부터 끝까지 쭉 적분을 때리면 넓이가 대충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0.5 그치. 0.5 또는 항상 2분의 1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확률 구하라 그러면 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근데요 그리고 얘는 그래서 Z로 적어요. Z 표준 정규 분포. 오케이? 기호로 됐니? 이거 맨날 적기가 귀찮잖아. 그지? 표준 정규 분포는 Z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얘들아 들어봐. 근데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만 수학자들이 열심히 계산해놨어. 그럼 씨발 평균이 0이랑 분산이 이게 아니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계산을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봐봐. 우리 뭘 배웠어? 아까 얘들아 평균의 확률 변수에 A 곱하고 B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 밖으로 빼서 그치, 밖으로 빼서 AEX 플러스 B로 이렇게 변해서 쓸 수 있다 그랬지? 진짜 레전드다. 30분 남았는데 왜 왔냐?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얘 평균이 지금 뭐야?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거야. 맞지? 네.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 거야. 괜찮니? 네. 자, 그러면 근데 왜 시그마? 얘 왜 시그마 제곱? 그럼 분산으로 쓰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럼 분산으로 쓰면 왜 시그마 제곱?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표준 편차거든요. 이걸 보고 표준 편차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 이제부터 그 이유가 나와. 알겠지? 자, 그럼 얘 확률 변수를 내가 x라고 쳐볼게. 괜찮아? 네. 괜찮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px 뭐시기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뭐 a라고 쳐볼까? a보다 작을 때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맞아? 네. 이것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됐어? 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상태가 우리가 Z가 아니잖아요. 우리 표준정규분포에서 계산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얘를 강제로 표준정규분포,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인 상황? 0이고 분산이 얼마인 상황? 1인 상황으로 강제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를 강제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아까 배웠던 성질을 쓰면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단 평균을 0으로 맞추고 싶어요. 오케이? 평균을 0으로 맞추고 싶어. 자, 저 X에서 뭘 빼면 될까? 평균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평균이 얼마가 돼? 자동으로? 0. 오케이?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은 0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근데요. 우린 분산도 얼마로 맞추고 싶어요? 1. 그치, 1로 맞추고 싶죠? 네. 그럼 분산은 어떻게 해야 됐어? A 앞에 A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A 제곱. A 제곱이 곱해진다 그랬지? 네. 그럼 얘 지금 원래 분산이 얘잖아. 시그마 제곱이잖아. 이거 1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앞에 뭐가 와? 시그마 제곱분의 1이 오겠지. 분산 얼마 돼? 그러면 원래 분산이 이거였으니까 1로 변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걸 지금부터 나는 표준화라고 부를 겁니다. 표준화. 그냥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까면 돼요. 오케이? 자, 뭐 한다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놔두면 얘는 자동으로 평균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분산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뭘 끄덕끄덕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이 시점에서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돼? 표준정규분포로 변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표준정규분포 표라는 게 있는 친구를 끌어다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문제를 안 풀어보면 예시 뭔 말인지 모르거든? 자, 실제로 한번 계산하는 걸 보여줄게. 있지? 어디 있지? 자, 어디냐? 3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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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번 봅시다. 618번. 자, 봐봐. 어느 학교 1번.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시험 점수는 자, 평균이 500점, 표준 편차가 25점인 정규분포. 자,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자, 평균 500m 맞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5니까 25의 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노마에 대해서 자, 이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딱 선택했대. 선택했더니 얘가 뭐일 확률이 궁금해? 이놈의 시험 점수가 얼마 이상? 475 이상. 자, 그 다음에 얼마 이하? 550 이하일 확률이 궁금해. 맞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근데 지금 옆에 뭐만 주어졌냐면 표준 표가 발음이 안 되지. 표준 정규분포 표만 주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평균이랑 분산이 0, 1이 아니잖아. 강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춰야 된다고. 어떻게? 뭘 빼? 그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 가운데 있는 놈만 그 짓거리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세 개 다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얼마 빼? 500 빼. 일단 순서대로 해볼게.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하면 돼. 알겠지? 순서대로 빼면 마이너스 25부터 x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얼마? 54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얘 세 개를 뭘로 까버리는 거야? 표준 편차 얼마? 25로 까는 거야. 자, 그럼 얼마부터 얼마 사이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자, 얘를 이제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뭐가? 아, 마이너스 1이네. 고멘. 나 왜 50으로 봤지? 마이너스 1부터 자, 얘를 이제 평균 0의 분산 1로 고정됐죠. 그래, Z로 적겠습니다. 표준 정규. 오케이? 괜찮나요? 네. 표준화가 된 거니까. 그 얘가 얼마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 사이에 있을 확률과 어때?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 표준 정규분포 표, 얘 평균 얼마라고? 항상 0이라고. 맞지? 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요 넓이를 계산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었습니까? 자, 오른쪽 표 한번 봐볼까? Z가 얼마일 때? 1일 때랑 2일 때가 다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지. 오케이, 선생님 2일 때는 알겠네요. 요만큼은요 넓이가 얼마예요? 얼마라고 나와있냐? 0.477이네. 자, 그럼 0.477이겠네요. 선생님 근데 이상한데요? 마이너스 1은 없는데요? 대칭. 그치. 무슨 칭이야? 0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랑 어차피 똑같겠어. 1. 나와있죠. 저요. 네. 0. 얼마야? 3414. 이거 더하시면 끝나. 8.
이게 정규분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당연히 이 넓이를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시켜요. 표 무조건 줍니다. 우리가 찾는 건 어디까지만 찾으면 돼? 이걸 표준화시켜서 이 정규분포에 있는 숫자로 바꿔서 찾기만 하면 돼. 그 다음 눈으로 찾아서 그거 더하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네. 이 정도 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겠니? 어머니 나 됐지? 이게 표준화 작업이야. 알겠지? 됐니? 네. 자, 그럼 이 정규분포가 왜 이렇게 더럽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더럽게 중요하냐? 아이씨. 뒤질 거를 내가 안 보고 왔네. 자,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수능이 이거 이상 크게 할 거 없어? 오케이? 자, 이항분포. 근데 아까 우리 이항분포 배웠잖아, 맞지? 네.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325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자, BNP였잖아요. 이항분포가 맞죠? 근데 이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 시행 횟수가 어마무시하게 커져야 될 필요가 있어. 오케이? 가끔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시행 횟수가 예를 들면 내가 뭐 불량품 검사 같은 걸 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00번 정도는 해줘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불량품 검사를 하려면 한 500개 갖다 놓고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0,000개 중에 500개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시행 횟수가 어때? 졸라 크지? 네. 졸라 크지?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너네가 뭐 불량률이 대충 한 얼마라고 해볼까요? 20분의 1 정도 된다고 쳐볼까요? 20개 중에 하나는 불량이 납니다. 물론 이것도 말도 안 되게 큰 거긴 하지만 그죠? 근데 이 정도 난다고 쳐볼게요.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불량률이 5%야. 자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이 시행을 500번 반복했을 때 불량품이 몇 개쯤 나올까?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야. 평균은 알 수 있지. 근데 이제 이런 걸 물어본 거지. 야 불량품이 100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계산해봐. 이런 거야.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니? 네. 그지? 자, 근데 생각해봐. 그럼 100개 이하면 뭐뭐뭐를 구해야 돼?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뚜두두두 해서 어디까지? 100일 때까지 전부 다 구해야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 하나도 아까 보여줬잖아. 계산이 어떻게 돼? NC X 곱하기 P의 X제곱 곱하기 1-P의 n-x제곱이었지. 이거를 0부터 100까지 싹 다 계산해서 더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네. 그지? 시행 횟수가 커지면 이 계산이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져요. 실제로 확률을 계산해낸다는 게. 평균 분산 구하는 거야. 워낙 쉽지만. 그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곰곰이 고민을 했어. 통계하는 양반들이.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막 펼쳐놨어. 숫자를 실제로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야, 내가 신기한 거 찾았어. 이게 이 숫자가 충분히 커지잖아? 그래서 요거를 원래 이상확률 변수잖아.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결과를 모아보면 확률 같은 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맞지? 요거를 점 찍고 이으니까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나오던데? 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이항분포가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져서 촘촘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다 이어놓으니까 야 이거 정규분포랑 비슷한데?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n이 충분히 크잖아요? 충분히 크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확률이 정규분포에서 구하는 확률이랑 거의 비슷해진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야,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확한 확률이 아니면 근사치야. 근사치가 필요할 때가 많지. 그러면 저걸 일일이 진짜로 100개를 손으로 써서 계산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그냥 정규분포에서 대충 비슷한 값 찾아서 가져다 쓰는 게 낫겠니? 그게 낫겠지. 그래서 이걸 빨리 정규분포로 바꾸시면 돼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거의 다 그런 능력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을 그냥 정규분포에서 퉁 쳐가지고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은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정규분포를 저희가 하려면 평균이랑 분산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이쿠 이거 아까 어땠어? 구하기 졸라 쉬웠잖아. NP랑 NPQ
맞지? 네. 한번 해볼까? 연습해볼까? 문제로 가볼까? 봐봐. 327페이지 한번 가볼까? 327페이지.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뭐래? 48cx 곱하기 자 4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4분의 3의 뭐야? 48 마이너스 x래요. 맞습니까? 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확률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이거 이항분포네요. 자, B 시행 횟수 몇 번? 48번. 맞지? 이해되지? 자, 확률 얼마? 4분의 1입니다. 요런 이항분포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얘는 평균은 얼마야? 그치, 12. 분산은 얼마인 거야? 12에 4분의 3 곱하면 얼마냐? 9냐? 네. 9요. 그러면 얘는 n이 충분히 크잖아요. 48 정도면. 그죠? 참고로 여기서 충분히 크다의 기준이 얼마였지? 이것까지 기억이 안 나요. 25인가 32인가 그럴 겁니다. 얼마지? NP가 5보다 큰 걸 말한대. 모르겠어. 나 이거 증명을 분명히 대학생 때 듣긴 했거든. 근데 약간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때. 진짜 졸라 복잡해가지고 갑자기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큰 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충분히 큰 수라고 보면 자 얘가 정규분포의 거의 근사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 얼마? 평균 얼마짜리? 12. 분산 얼마짜리? 9짜리인데 3의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괜찮습니까? 네. 다음 되십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P가 X가 얼마부터? 9부터 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봐. 자 이걸 일일이 계산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저 정규분포 표 옆에 적어놨죠. 그죠? 자 평균 얼마라고요? 12. 표준 편차 3입니다. 맞습니까? 얘를 뭐해 빨리? 표준화하는 거지. 얼마를 빼? 12요. 그냥 이게 바로 Z로 적을게. 12 빼고 3으로 나누면 얼마야? 12 빼고 3으로 나누면 얼마야? 1.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3번. 자 여기 정규분포에 1까지 확률 얼마로 돼 있어? 0.3413으로 돼 있지.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를 9부터 15까지 실제로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어떻게 되겠어? 오래 걸리겠지. 그럴 바에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그럼 대충 비슷한 값 정도까지는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뭔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납득이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잖아? 그럼 다 뭐라 그랬어? 이항분포라 그랬지. 그럼 현실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모든 계산은 다 이걸로 반복해서 끝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 여론조사도 어찌 보면 일종의 전화를 걸어서 당신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닥치세요. 난 포도당입니다. 오케이. 포도당을 지지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 실제로 오케이? 그런다고 합니다. 없어. 실제로 포도당은 있지. 그지? 글루코스. 아무튼 저희 포도당인데요. 저희 포도당을 지지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건 거야. 그지? 그때 이 사람이 대부분 뭐 아니면 뭐로 대답해? 전화 받은 사람이. 그치? 예 아니면 아니오지. 그럼 예 한 사람을 그냥 확률 변수 X로 퉁치면 되지 않을까?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통계적으로 조사하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면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건 전부 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통계를 실제로 인생에 적용하는 데는 이거 훨씬 복잡한 공식들이 작용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 때 배우는 애들은 다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분포가 중요해 안 중요해? 졸라 중요해. 얘 뭐랑 뭘 보고? 평균이랑 분산 보고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지? 평균 분산만 알면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뭐 해서? 표준화해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찐막. 자, 요 부분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어디요? 뒤에 통계적 추정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이게 잘 들어. 개념 설명만 하고 끝낼 거거든? 근데 졸라 뭔 말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들어봐. 알겠지? 이쪽이에요. 통계적 추정 파트. 그냥 342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안 총- 뽑혀 있어. 아 그래?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들어. 알겠지? 자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에요. 이게 통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냥 확통의 최종 목표가 무조건 이거예요. 통계적 추정.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부 다 앞에서 열심히 배운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뭐냐면 앞에서 했다시피 우리가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그냥 전체야. 전체. 알겠지?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아니면 그냥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모집단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러거든. 이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 오케이? 생각을 해봐. 여론조사 하고 싶어. 7천만 국민한테 싹 다 전화 걸 수 있어? 안 되지.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전수조사는 불가능해. 그리고 그럴 돈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그게 가능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으면은 걔네는 하나 있겠다. 국정원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국정원 제외한 모든 기관은 그런 게 불가능하겠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돼? 1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떻게 7천만 국민한테 전부 다 전화를 걸어? 불가능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돈이 꽤 많아. 그래서 한 10,000명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10,000명의 응답을 받아냈어. 내가. 오케이? 그러면 요만큼을 보고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전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를 대충 추정할 수 있을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통계적 추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됐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만큼 실제로 조사한 요 친구들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러요. 표본. 오케이? 표본. 괜찮니? 자, 기호로는 X바로 적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표본을요. 이렇게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우리가 이 중에 어느 부분을 뽑았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뽑아왔는지 여기 있는 부분을 뽑았는지 여기 있는 부분을 뽑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떼고 여기서 이만큼 떼왔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모집단은 전수조사를 해본 게 아닌데.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것저것 건드려봤어. 이걸 좀 더 잘 추정할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X반은 이제 미안. 그래서 요 표본들을 여기저기서 뽑았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겁나 웃긴 말이지만 다시 저게 X바가 뭐냐면 표본들의 여기서 뽑은 애들의 평균을 냅니다. 여기서 뽑은 애들의 평균을 냅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게. 그죠? 표본 평균. 이해됐어? 요것들을 다 뽑아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온갖 방법으로 다 뽑아서 얘네들 다시 평균을 낼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네. 다시 저게 뭐라고? 말이 되게 웃기지만 표본 평균의 다시 평균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왜냐면 표본을 뽑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지? 네. 예를 들면 7천만 국민 중에서 10,000명을 뽑는 방법은 뭐야? 7천만 시 만이에요. 맞잖아. 그지? 경우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봤어. 열심히 수학자들이. 그랬더니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게 신기해. 이건 증명하지 않을 거야. 참고로 정확히 말하면 저도 증명을 몰라요. 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현상 아니에요. 네. 아니 현상이라기보다 이거 증명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 난 몰라요. 잘. 항상 저렇게 나. 항상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학교 쌤한테 물어봐요. 일단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일단 설명은 해줄게.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어. 나 고3 때 통계 문제 다 맞췄거든 항상.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어. 알겠지? 자, 다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고? 모집단의 평균과 항상 똑같이 나오더라고. 오케이?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예시를. 이건 좀 예시를 들어봐야겠다. 자, 1, 2, 3이 있어.
자, 3개짜리 모집 단위 3개예요. 여기서 몇 개짜리 표본을 뽑아볼까? 하나짜리 좀 그러니까 2개짜리 한번 해볼까? 2개짜리. 자, 그러면 얘네 일단 1, 2, 3의 평균은 얼마야? 2 그치, 2지. 자, 원래 모평균이 2야.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 얘를 모평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 그래요. 이거 각각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개짜리 표본을 한번 다 뽑아볼게. 요렇게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1, 2짜리는 이 표본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이거의 표본, 평균은 2분의 5 요거의 평균은 2 자, 얘네들의 다시 평균을 내볼까요? 얼마예요? 2분의 2. 5 똑같네? 이게 숫자가 늘어나도 항상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어.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꼭 저렇게 2개씩 안 먹고 2개, 3개, 1개 이런 식으로 먹어서. 아니, 그건 아니죠. 개수는 똑같다는 전제하에. 표본의 개수는 똑같다는 전제하에 저렇게 하면 항상 평균이 모평균과 동일하게 나온대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했을 때.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로 나도 똑바로 이해를 못했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 평균이랑 가지고 이렇게 막 분산을 막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게 나온다. 그렇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방금은 야, 계산해볼까? 야, 이거 표준 편차 얼마냐? 표준 편차. 분산도 하자. 그냥 분산을 구해보자. 자, 원래 평균이 2니까 빼고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2죠? 3으로 나누면 3분의 2입니다. 분산이 3분의 2예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네 이제 평균이 2죠? 빼면 얼마예요?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맞지? 4분의 4분의 1. 뭐 구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해 보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을 뺀 거지, 이를. 여기서 그 다음에 제곱한 거지. 여기서 평균 빼고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구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 계산하면 0. 더하고 얼마로 까야 돼? 여기 없긴 하지만 0도 더해져 있으니까 3으로 까시면 되겠죠? 자,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네. 6분의 1. 오케이? 봐봐. 이거 표본의 크기가 몇 개였어? 2개였지? 자, 여기 6분의 1이지? 네. 그지? 병신. 맞는데? 잠깐만. 분산이 맞아요? 분산이 이게 맞냐? 2 빼고. 맞는디? 일단 이것도 잠깐만. 6분의 1 빼면. 맞아요. 4분의 1, 2분의 1, 6분의 1. 이게 분산이잖아. 맞지? 네. 6분의 1. M 이외에 N. N 이외에 두 N 개씩 이외에. 묶었으니까 2개씩 묶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2죠. 매지 뭐야? 얘를 2로 까면 3분의 1 나와야 되는데? 그지? 뭐지? 저 예시가 유일한 관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럴 리는 없어요. 발레를 지금 찾으신 거 아니에요? 어? 발레를 지금 찾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기본적인 거에서 발레가 나올 리가 없잖아. 저런 거를 수학자들이 안 해봤겠냐고. 유일한 발령 1, 2, 3이요? 1, 2, 3. 잠깐만. 1, 2, 3. 평균이 2잖아. 맞지? 평균이 2잖아.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 빼면 그냥 이건 겨우 3개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9, 4, 3, 9, 4, 1이면 14에 3 가면 3분의 14에다 n 제곱으로는 n 제곱 아닌데? n분의 1 텐데. 맞지?
PD 애니 뽑은 진짜 발레 찾은 거 아니야? 어? 시발? 이게 뭐노? 진짜 발레. 다시 처음부터 해보죠. 필지상 가져. 네, 아니면은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2, 3, 4. 아니야 잠깐만 뭐야 이거? 원래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뭔가 계산을 잘못했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석자들이 증명해 놨어요. 아,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뭐지? 넘어갈게요. 잠깐만. 님 잠깐만. 1, 2, 2분의 3, 기말 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2분의 5. 근데 이런 걸 애들이 할 수 있다고. 일단 확실한 건 일단은 처음에 기말이 됐을 때 이제 애들이 선생님 시그마가 뭐예요? 이러고 있을 거야. 이거를 근데 매일 표준문자에 제곱하면 분산이 나와요. 분산이 6분의 다행이다. 그래. 그건 다행이지. 5분의 너만 이해 못한 게 아니니까. 제대로 한번 바꿔. 그지? n분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뭐냐? 아니에요. 그거. 시그마 제곱의 틀림이 아닐까. 어? 발견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평균이 진짜 발레 나중에. 아 몰라 씨. 몰라 그냥 외워 일단 외워 씨발 내가 왜 틀렸지 좀 이따 생각을 해볼게. 자 근데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뭔 짓을 할 거냐면 여기부터가 이해하기 힘든데 이해 안 되면 그냥 결론만 외우면 돼. 알겠지? 자 내가 여기서 임의의 표본한테 막 전화를 걸어서 표본을 뽑잖아. 그지? 네. 그러면 내가 뽑은 표본이 있잖아. 지금 여기서 무작위로 뽑아낸 거야. 일부를.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의 평균이 여기 있는 이 X바들 중에 하나를 뽑아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저기 X바가 수많은 X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X바가 뭐 1인 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표본들의 평균이 1인 놈도 있을 거고 2인 놈도 있을 거고 3인 놈도 있을 거고 뭐 1.5인 놈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뭔가를 하나 골라서 그래서 전화를 막 걸었어. 얘네들의 평균을 딱 내봤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그 X바는 그 평균은 여기 있는 수많은 X바 중에 하나일 거야. 그걸 하나 딱 골라낸 거야. 네. 여기까지 뭔 말인지 납득됐어? 네. 납득됐어요? 그러면 그 X바를 그렇게 해서 골라냈어. 열심히 골라냈어. 그러면 그 X바를 보고 우리가 원래 평균이 대충 어디쯤 있었을지 추정할 수 있을까? 네. 원래 평균이 네. 어떻게? 잘. 주변. 어? 그치 주변에 있지 않을까? 그럼 얼마만큼 주변에 있을 거냐 이거야. 얼마만큼? 우리가 조사한 요 X바라는 놈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변에 있을까를 추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주변에 있을까요? 이 평균 M이? 평균 M이? 어? 분산.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대답이니? 이 평균 M은 우리가 찾아놓은 이 X바 있잖아요. 요거 표본 평균 아니 숫자로 뭐 A쯤 된다고 칠까? A 요 A에다가 이 X바의 분산이래. 표준 편차 곱하기 신뢰 상수란 것만큼 곱한 거, 아니 왜 더 있니? 뺀 거랑 요거에다가 신뢰 상수라는 걸 곱해서 더한 거 사이에 있대. 왜?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시 이걸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일단 이 친구는 평균이 M이야.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한 번 뽑는 거야? 여러 번 뽑을 수 있어? 엄청 여러 번 뽑을 수 있죠. 저 표본 자체를. 그죠? 네. 사실 저게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면 정규분포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예를 들면 7천만 명 중에 10,000명한테 전화를 걸 거야. 그럼 7천만 명 중에 10,000명을 뽑는 시행을 엄청 여러 번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뭐에 가까워진다고 항상?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자, 그래서 그러면 요 정규 분포가 자, 지금 우리 아까 뭐가 나왔지? x바가 그래서 대충 a 정도 나왔다고 칠게. 괜찮니? 괜찮니? 근데 이 상태는 의미가 딱히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죠? 아까 내가 뭘로 바꿔야 된다 그랬니?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내가 대충 그래서 이 확률이 한 96% 정도 확률로 96% 정도 확률로 요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96%. 자, 그러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지? 표준 정규 분포 상태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게? 96대는 숫자 안에 96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0.96이 되게. 맞지? 뭔 말인지 이해돼? 혹은 99%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이 넓이가 얼마가 되게? 0.99가 되는 숫자를 이제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요 숫자를 실내 상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한 2.56 정도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마이너스 2.56부터 2.56 사이에 있으면 이게 대충 0.9 정도 나온대요.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역산을 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자, Z가 마이너스 2.56부터 2.56 사이에 있으면 이게 확률이 0.99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이 X바라는 친구는 어때? 쟤는 평균 0, 표준 편차가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야. 표준은 1일짜리잖아. 맞지? 그럼 얘를 강제적으로 뭘 해줘야겠어? 1로 맞춰줘. 아니죠. 이번엔 아까는 1로 맞춰주는 거였는데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요거 표준 편차 구해보면 루트 m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니, 그지? 요걸로 맞추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 이번엔 거꾸로 여기다가 m을 더합니다. 괜찮나요? 그치? 아니지. 루트 m분의 시그마를 곱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니? 네. 이해됐니? 네. 그러면 얘 평균 뭐 돼? 원래 0이었는데 m 더했잖아. 평균 m으로 변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 곱했어. 분산 뭐 돼? 원래 1이었잖아. 얘 제곱한 거니까 분산 얘로 변하겠네. 아. 근데 내가 이거 한쪽에만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여기다 평균 더하고 요거 곱하는 거죠. 여기다 평균 더하고 요거 곱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요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짓거리를 했더니 그러면 x바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6 더하기 뭐야 m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도 유사하게 나오겠지, 반대쪽도.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몰라? 반대로 m을 모르지. m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맞지? 네. 그래서 얘를 넘겨버리는 거야. 얘를 넘기고 부등식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지지 않을까? m이 봐봐.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해도 돼. 알겠지? 씨발 이것도 되게 나름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앞에서 했던 거 가지고, 그지? 나도 이거 언제 이해했을까? 수업 준비하면서 이해했어. 그러니까 처음 수업 준비하는 날, 확률과 통계를 처음 수업 준비를 하는 날, 아니 너네 말고 전학원에서 그걸 준비를 하다가 곰곰이 들어다 보니까 이걸 원리를 깨달았는데, 니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고3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식을 쭉 써보면 이거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마이너스 2.56 더하기 루트 n분. 야, 통계가 수학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가장 똑똑한 학문 중에 하나예요. 요게 x바보다 작다지, 맞지? 근데 우리가 뭘 찾고 싶다고? m을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를 얘를 넘겨버리는 거야, 반대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겠다. 하나 빼서. 그럼 뭐가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2.56. 아까 말했던 무슨 상수? 신뢰 상수. 오케이? m은 그 다음에 요거는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나눠서 요거 없애고 맞죠 않아요? 요거 없애고 이렇게 시그마분의 루트 n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해되었습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이 계집거리에서 정리를 열심히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랬더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나온대? 이게 추정을 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치? 이거 외워야 돼. 네, 그냥 외우세요. 솔직히 이 과정을 외워야 돼요. 아니 과정 아니야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몇 페이지지? 지금 페이지 번호를 몰라서. 제가 렌즈 있을 거야. 일단 확실한 건 저걸 우리 학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끼는 3명도 안 될 거야. 없어도 돼. 상관없어. 자 여기 365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365페이지. 요조 수학은 아니고. 그래. 현명하다. 수학은 암기다. 알겠지? 유진이 형이 몰랐어. 이거 이해할 수 없어 너희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해를 하려면 하는데 힘들어. 약간 부지의 느낌이 강해. 뭔 말인지 이해됐니? 결론적으로 이거 m을 그냥 밖에다 넣어도 되는구나. m을 이렇게 밖에다 더해가지고 막 이걸 계절에서 정리를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원리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평균이 96%의 확률로 우리가 구해놨던 어떤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표본을 가지고 구해놨던. 그지? 여기다가 신뢰상수라는 친구 곱하고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뭐야? 이 구해놓은 이 분산 있잖아. 요거를 한 번은 곱해서 빼고 한 번은 곱해서 더하면 요 사이에 해당 확률로 평균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결론만 뽑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자, 들어봐. 요까지 듣고 안 되면 그냥 쳐. 어쩔 수 없어. 그냥 공식 외워서 그냥 풀어. 알겠지? 봐봐. 예를 들면 내가 표본 몇 자리로 해볼까? 크기 20자리로 해볼까? 자, 모집단이 300명이야. 신일고라고 치자. 신일고라고. 오케이? 신일고 학생 300명이 있는데 이 중에 내가 키를 일일이 잴 수 없어서 키 말고 뭐 해볼까? 몸무게. 몸무게? 몸무게 말고 뭐 해볼까? 잴 수 있는 거야? 재는 거 말고 뭐 선호 이런 걸로 할까? 선호도? 뭘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 그래. 그러면 20명의 수학 점수 평균을 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40점. 신병 족발 같네 그냥. 자, 그래 모의고사 평균을 냈다고 쳐보자. 모의고사 등급 평균. 20명을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4.몇. 그러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좆된 거 아니냐? 그러면 학교? 네, 뭐 예를 들면 한 2.3 정도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2.3, 오케이? 불가능. 2.3. 20명 평균이 2.3이 나왔어. 자,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신일고 전체 평균을 예측할 수 있을까? 네. 그쵸? 방금 했던 방법을 쓰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한 96% 정도의 확률로 저 사이에 들어가 있겠구나. 오케이? 자,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네 확률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확률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아니야. 그것도 있고요. 첫 번째, n을 키우시면 됩니다. 정확한 추정을 하는 방법이요. n이 커져요. 20일 때 루트 20분의 지 40이 되면 루트 40분의 지 분모가 점점 어떻게 돼? 그럼 요 더하고 빼진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 아니지. 작아지지. 그럼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요. 그치, 좁아지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정확한 추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 집단이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정확한 추측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 신뢰 상수를 키우잖아요. 이 친구가 커지면 예를 들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너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하는 방법 알려줄까? 자, 이 평균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법.
뭐라고 하면 될까? 졸라 간단해. 0으로. 어? 아니야. 진짜 세상에 가장 간단한 거. 1등급부터 9등급 사이에 있을 걸 이라고 말하면 졸라 정확하지 않을까? 내 말 틀렸어? 아, 무조건 맞을 거 아니야. 너무 그럼 그냥 미음 존재할 걸 이런 건데. 그렇지. 있을 걸?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래서 시험만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면은 거의 제일 정확한 예측이죠. 내 말은 틀릴 일이 없잖아요. 이 말은. 그죠? 근데 이런 건 예측으로서 의의를 가져 안 가져? 가질 리가 없지. 시벌. 1등급부터 9등급 사이에 있을 거리 무슨 예측이야. 신일이랑 단대구랑 똑같네.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뭔가 의미가 있게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의미 있는 예측인데 생각을 해봐. 확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근데 방금 100%였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아마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있을 걸 이라고 하면은 확률이 확 어떻게 되겠어? 줄겠죠. 범위가 좁히면 좁힐수록 확률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확률을 높이면 신뢰 상수가 커져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부정확한 추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확률은 높은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대신 요 친구를 줄였어. 확률을 줄였어. 뭐 예를 들면 90% 정도로 줄였어. 그럼 범위가 확 어떻게 되겠어? 요 친구가 줄었지. 요 친구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전제하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 좁아지겠지. 그럼 요 안에 확률은 줄었지만 범위가 좁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떻게 됐겠어요? 값이 정확해지겠죠. 세밀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요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자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내가 보기엔 니들 이해를 하나도 못했을 것 같아. 맞지? 그럼 외워. 기말 때 외우면 돼. 자, 문항 예시 하나만. 생각 좀 예시 하나만 해줘. 선생님 30분이에요. 뭐가 30분이야? 4시 반. 4시 반? 잠깐만. 하나만. 벌써 끝났네 수업. 어? 미친 새끼. 수능 제출 한번. 죽이면 안 돼. 어? 수능 제출 한번. 그래. 자, 잠깐만. 문제만 좀 적을게. 자, 네. 봐봐. 370페이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오른 높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오케이? 잠깐만 좀 이따 줄게.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중 이미 추출한 자, 그럼 표본의 크기가 몇 개야? 100개야. 오케이? 튀어오른 높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얼마? 245. 표준 편차가 얼마? 20이라는 거야. 괜찮니?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 전체의 튀어오른 높이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자, 되니?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 245를 구했잖아.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원래 목평균이란 친구는 이렇게 M'이라고 쳐볼까? 얘를 M'이라고 하고 M이라고 하자. 자, 얘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걸 그냥 공식 외우면 돼. 알겠지? 자, 245에다가 자, 이게 뭐였지? 분산이었니? 표준편차였죠? 표준편차였니? 네. 표준편차가 20인 거잖아. 맞지? 네. 자, 여기 신뢰 상수 얼마로 나와 있지? 잠깐만. 1.96이네. 그지? 네. 95%니까 1.96이에요. 문제 뒤에 이거 뭐 이상한 숫자 나와 있죠. 단 Z는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럼 신뢰 상수가 1.96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요 평균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면 자, 여기다가 한 번은 이 신뢰 상수 1.96 곱하기 자, 얼마? 루트 n분의 그러니까 10분의 20. 오케이? 네. 과 245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분의 20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몇 프로 확률로? 96% 정도 확률로. 이걸 신뢰 구간이에요. 이게. 요 안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겠냐 하는 거야. 그럼 자, 이거 실제로 한번 계산해볼까? 얼마니? 실제로 계산하면 자, 얘가 얼마야? 2죠? 그죠? 얘가 얼마입니까? 대충? 39.2.
200. 3.9. 그래 여기서 3.92 뺀 거죠. 245 빼기 그래 그냥 이렇게 적자. 3.92부터 어디 사이에 245 더하기 3.92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요 안에 정수가 끼케야 몇 개밖에 없어요? 6개. 그치 한 6개 정도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평균이 그 6개 중에 하나 아니겠니? 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얼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표만 보고. 그죠? 근데 대충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지 않을까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이 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뭔가를 써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마지막으로 찐찐막 얘들아. 그래서 우리 대선 방송을 떠올려봐. 대선 방송. 너네 이 개표 방송 한 10% 내지 20% 정도 되잖아. 개표율이. 그러면 갑자기 땡땡땡 후보 당선 확정 빵빵빵 하면서 끝나잖아. 갑자기 당선 확정 인터뷰 들어보고. 그지? 그게 왜 되는 거야? 그치. N이 점점점 어떻게 돼? 개표율이 올라가면 N이 커지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지금 이 실내 구간의 크기가 점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요. 줄다 어느 순간이 되면 오차 범위가 죽었다 깨어나도 한 99.99999%로 그러니까 그거 당선 방송은 그 99.99999%까지 돼야 돼요. 그 퍼센트로 절대 어떤 사람이 이긴다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에서 나머지 통계를 추정을 해봤을 때 한 99.99999999999%로 이명박 대통령님이 이기셨는데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응? 무조건 99가 넘어야 돼요. 97, 98. 97, 98에서는 발표 안 해요 절대로. 99.9999999 왜냐면 생각을 해봐. 한 90%대 발표를 했어. 근데 뒤에서 뒤집혔어. 나라에 그러면 좆되지 않겠니? 네가 생각해도 좆되지 않겠니? SBS에서 막 뭐 예를 들면 땡땡 후보님 대통령이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막 하고 있는데 속보 뒤집혔음 막 이런 거 뜨면 그러면 얼마나 그 해당 당사자들 얼마나 좆같겠니? 그지?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아요. 99.99% 정도는 넘어줘야지 발표를 해줍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왜 한 10% 20%만 돼도 발표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투표한 사람의 10% 20%만 돼도 몇십만 명이에요. N이 졸라 어떻게 됐어? 말도 안 되게 커졌지. 그럼 이거 가지고 추측을 하면은 정확도가 말도 안 되게 높게 그리고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좁게 나와요. 그럼 이 정도 예측이면 정확하게 당선 확정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한 99%쯤에서 한 10% 20% 정도만 개표를 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땡땡 후보 당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실생활을 쓰는 거에도 이게 원리가 더럽게 많이 쓰이거든. 이 정규문법 따라가는 게, 그지? 물론 이제 요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아셔야 되지만 이게 통계적 추정이야 근본적으로. 뭘 보고 뽑아놓은 표본 평균을 보고 원래 평균이 어디에쯤에 있을까를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원리가 쉬워 어려워? 그쵸, 말도 안 되게 어렵죠.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 놓친 게 있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서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딱 요 정도만 물어봅니다. 야 이거 계산해. 이 신뢰 구간 계산해. 너 이거 계산할 줄 알아? 근데 이 정도는 외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계산하는 건? 그치? 딱 이 정도가 끝이야. 너네한테 이 이상 시켜 안 시켜? 절대 안 시켜. 알겠지? 이 공식만 외우면 돼.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평균에서 신뢰 구간이랑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 한번 곱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한번 곱해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해당 확률로. 뭔 말인지 이해되었을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통계 구조 끝. 종강 합동도 종강. 자 잠깐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납시다. 알겠죠? 월요일에 나와요? 아니요.